요새 많이 이제 주고받는 화두예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라고 하는. 저는 조금 더 선진국인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선진국은 네. 뭐예요? 아니, 뱁새들 보고 황새를 쫓아가라고 무한 압력을 가하면 그 중에 황새를 따라잡는 뱁새가 생겨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건가? 좀 됐잖아요. 생각보다 나는 강하다는 거를 항상 생각보다 강하다. 이 책에서 하려는 얘기는 이런 쪽이 아니잖아요. 나는 강하다가 아니고. 자, 다음에 들고 온 책은 열심히 좋은 책들을 내시는 헤이북스라고 하는 독립출판사, 이 출판사에서 낸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 사실 이 책을 쓰신 저자분들하고 우리 랩 20에는 많은 밀접한 인연들이 있죠. 반가운 이름이 보이네요. 반가운 선생님은 저희 연구위원님. 저희 연구위원님이시기도 하고, 저는 일단은 이 책을 들고 온 이유에 대해서 요새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하는 책도 있었죠. 박태웅 작가님이 쓰신 원장님의 회사 선배이셨기도 했는데 옛날 한겨레신문 함께 하셨던 그런 선배님이 쓰신 글이고, 요새 많이 이제 주고받는 화두예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라고 하는 단문.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진국이죠. 선진국이지만 외형은 선진국인데 내부는 채워나가고 있는 중. 물질적으로는 좀 채워야 한다. 특히 사회적인 신뢰, 환경 이런 부분 좀 채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늘 공부하시는 동현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뭐 당연히 이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뭐 조금 더 선진국인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선진국은 뭐예요? 아니, 이제 껍데기만 선진국이라고 하셨는데, 선진국은 후편이에요. 조금 더 선진국. 책을 내시려는 것 같네. 물론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사회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뭐 안전망이라든가 이런 게 물론 이제 많이 취약한 부분들도 있지만, 뭐 사회적 신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한국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뭐 사회적 신뢰가 높아졌다. 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외국인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스타벅스에서 노트북을 놔두고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이라던가. 민주주의도 어쨌든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뭐 일본이라든가 뭐 다른 뭐 유럽의 어떤 나라들도 사실 뭐 포퓰리즘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사례들도 꽤 많았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는 뭐 그런 위기에서도 뭐 어쨌든 뭐 탄핵이라는 시스템이 뭐 발동하기도 했고, 뭐 그 이전에 뭐 정권 교체들은 다 평화롭게 됐고,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사회적 시스템도 나름 꽤나 선진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저도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책도 그런 문제의식에서 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의 외형은 갖췄는데, 전 대비해서 일본은 국가는 부유한데 국민은 가난한 나라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좀 흡사 비슷한 유형의 대꾸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나라는 성공했는데 시민의 삶은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이게 뭘까? 라고 하는, 약간 저는 문학적인 표현을 좋아하는데, 이 책의 모두의 저자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고의 시간이었고 최악의 시간이었다.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고 믿음의 세기이자 불신의 세기였다. 빛의 계절이면서도 어둠의 계절이었고 희망의 봄이지만 절망의 겨울이기도 했다. 우리 앞에 모든 것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천국으로 가고 있었고 우리 모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이 글을 길게 이 책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에 이런 두 가지 갈래길에서 마음속에 좀 복잡한 심경을 갖고 있는 게 대다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듯한데 또 막상 정치에서는 우리가 경제성장이니 모든 것이니 후퇴하고 있고 퇴보하고 있고 잘못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죠. 우리 주변에 좋은 얘기라고 하는 건 별로 들리지 않고요. 내 삶도 계속 팍팍한 것 같고요. 자영업자 모두 불행하고 학생들은 모두 그냥 공부에 찌들려서 그냥 미래의 현재를 저당 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저와 같은 대다수 가장들은
그저 생존하는데 많이 한동안 힘들었던 그런 제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 삶을 또 살아가고 있고 국민 모두가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왜 우리가 이럴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은 복지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다시 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책인데요. 복지 전문가 한 분이 쓰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복지 연구가들이 각자의 자기 전문 영역을 가지고 수차례 함께 만나서 토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자 배당을 해서 짜임새 있게 쓴 책이기 때문에 매우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고민을 많이 하셨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전반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좋은 책이 아닌가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제목 너무 잘 붙였어요. 제목이 되게 와닿으시죠? 한마디로 이렇게 딱 요약해서. 근데 진짜 이거 큰 얘기라서 저는 책 아직 못 읽었습니다.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 다 읽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한국이 성공한 나라가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공한 네. 나라가 된 이유는 이게 뭐 어떤 불완전한 성공이든 왜곡된 성공이든 뭐 어떤 성공이든 간에 성공한 나라가 됐을 때 그 동기는 저는 질투와 초조함인 것 같아요. 적나라하게 표현하세요. 네. 우리는 서로 너무너무 경쟁적이고 더 잘해야 되겠고 다른 사람이 이겨야 되겠고 이런 경쟁 질시라는 감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 동력은. 그리고 초조함, 빨리 되고 싶어. 빨리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 그러면서 많은 걸 이룬 거잖아요. 빨리빨리 철강도, 빨리빨리 자동차도, 빨리빨리 반도체도, 빨리빨리 게임도 지금 뭐 이렇게 되는 걸 빨리빨리 한류 문화. 그러네요. 진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말씀하신 게 뭐 저희 개인 간의 경쟁도 경쟁이지만 국가 나라가 성공하는 데에는 1960년대 이런 북한보다 잘 살아야 된다. 이제 엄청 경쟁한 목표가 거잖아요. 있었죠. 네. 그렇죠. 북한보다 잘 살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일본보다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일본을 이제 눌러야 된다. 네. 네. 근데 뭐 사실 일본 엄청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때.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뭐 따라잡겠다고 이제 한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중국에 뒤처지면 따라잡히면 안 된다. 네. 중국 어마어마한 나라잖아요. 국제경제 차원에서 보면. 중국하고 뒤처지지 않으려면 어떤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할까요? 저 되게 난감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아무리 GDP를 높여도 중국을 넘어선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산업에서 이렇게 샌드위치 상태라고 하도 얘기를 합니다. 네. 뒤에서 중국의 자동차, 중국의 반도체 계속 그러네. 따라오고 앞에는 이렇게 일본과 미국이 있는데 눌려가지고 우리 불안하다.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죠. 불안하다. 예. 초조하고 질투심이 있고 불안한 게 사실 힘이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에너지. 그렇죠. 그건 성장 강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강박증. 잠은 안 오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치타보다 빨리 달릴 수는 인간이 없을 거고 날고 싶어도 새와 같이 날 수는 없을 거고 제가 아무리 키가 크고 싶어도 지금 뭐 스카티 피펜이나 마이클 조던만큼 클 수는 없는 거잖아. 이미 심장이 멈춰버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 키를 키워야 하고 더 빨리 달려야 하고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도록 강요받는 게 우리나라의 현주소가 아닌가. 근데 그게 성공의 동력이면 그걸 치유하면 성공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이 또 다른 불안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은.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뱁새들 보고 황새를 쫓아가라고 무한 압력을 가하면 그 중에 황새를 따라잡는 뱁새가 생겨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건가? 좀 됐잖아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우.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야 한다. 두려움이 없어지게 해야 한다. 질시가 없어지고 초조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이게 응축된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야근이 없어지고 네. 더 과로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야근이 없어지는 거 안에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야근이 맞습니다. 없어지는 이 현상은 그런 면에서 보면 진짜 전환적인 거예요. 혁명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초조하고 집착하고 편집증적이었기 때문에 성공한 나라였는데 그걸 내려놓겠다.
이제 우리 한 세대 이후에 어떤 세대 이후에 전반적인 정서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기본소득세를 얘기하고 뭐 자유 안정성 얘기할 때는 그런 생각이야말로 정말 다음 단계 성장의 동력이 된다. 네. 다음 단계 혁신의 동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전환적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되게 좀 어떤 면에서는 이게 될까 하는 생각도 가끔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야근을 안 하는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 시스템을 전환시켜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으로 읽혀요 저는. 예. 복지를 강화해서 야근 다음 단계 성공을 하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야근을 너무 안 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열심히 일을 하시잖아요. 네. 네. 오, 그렇군요. 네. 새벽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네. 대신에. 이 책은 그 큰 꼭지로 세 가지 질문을 계속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에도 그대로 돼 있지만 시민은 정말 안전한가에 대한 우리는 정말 안정적으로 여기 사회에 살 수 있는 것인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진단을 일단 내리는 그런 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대전환하는 시대에 무엇을 즉각적으로 바꿔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복지국가를 맞이해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나 그 세 가지 질문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책을 읽어보면 역시 그렇게 얇지 않은 좀 두터운 책이지만 그 매우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히 노동자가 주도하는 일터 혁신 있잖아요. 이 챕터가 꼭 우리 연구위원님이 쓰셔서가 아니고요. 정말 인상적일 것 같아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많이 나눠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아까 우리 야근 없어지는 문제와 같은 문제인데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냐. 예전에는 너무 뛰어난 혁신가가 쫙 끌고 가면서 뭔가 계시를 내리듯이 기술 혁신의 방향을 얘기하면 모두가 막 초조하고 불안해하면서 그걸 쫓아가느라고 막 따라가는 가운데 혁신이 만들어지고 확산된다. 이런 모델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일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안에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그게 모여가지고 전체 혁신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노동자가 주도하는 혁신.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개인 경험을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불안한 시민이 사실 말하는 부분 제가 사실 많이 불안을 겪었다면 겪었어요. 저도 그 정규직을 스스로 그만두고 2020년 1월부터는 저 스스로 플랫폼 노동자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시작한 일이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불안 강박이 되더라고요. 끊임없이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계속 일정 소득 이상의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5년 후 10년 후에도 받을 거라고 하는 그 정해진 미래가 있어야 내가 안정을 찾는 그게 대다수의 우리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그 일 자체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참고 버티고 견디는 게 그동안의 우리의 삶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게도 그 좋은 울타리를 박차고 나온 건데 이게 회상해 보면 한 1년 정도의 그런 엄청난 불안의 과정들을 겪고 나서는 조금씩 이제 자신이라면 그렇고 회복되어 가고 있는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여러 경로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께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나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면 되더라고요. 모든 일은 마음 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혼자서 이렇게 뭔가에 도전해보고 또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부딪혀 볼 때 또 이런 걸 찾아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게 좀 오래 지나면은 익숙해져요. 그렇죠. 네. 원재님의 사례인 거죠. 네. 그리고 생각보다 네. 내가 강하거든요. 생각보다 나는 강하다는 거를 항상 생각.
생각보다 강하다. 이 책에서 하려는 얘기는 이런 쪽이 아니잖아요. 나는 강하다가 아니고 우리 그럼 이기적 유전자를 한번 여기서 한번 추가로 한번 우리 해볼까요? 난도 네. 살아야 되니까. 이 성공한 나라, 네. 여기 불안한 시민의 이 국가에서 또 거의 살아남아야 뭐 하니까. 사회가 이런 의식의 분들이 더 흐름 순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제가 갑자기 네. 이 책이 생각났어요. 앤디 그로브의 네. Only Paranoid Survive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아, 네. 제가 아마존에서 지금 찾았어요. 옛날 책이라서. 앤디 그로브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저자인데요. IBM의 CEO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아는 인텔 인사이드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쓴 자기 CEO들이 다 책을 한 권씩 내잖아요. 유명한 CEO들. 근데 그런 책을 냈는데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 패러노이드가 사실 불안한 편집광이에요. 그래서 막 집착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라서 상당히 슬프죠. 뒤집어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슬픈 얘기인데 불안한 시민이 성공하는 나라가 아니고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 책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여기 신진욱 교수님도 그런 관점에서 좀 쓰신 것 같은데요. 불안한 시민이 아니고 안심하고 두렵지 않고 서로 신뢰하는 시민이 성공하는 나라를 재구성하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의 관점에서 조금 생각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전 아예 관점을 달리 보는 방법도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흔히 성공의 기준을 얼마 이상 벌고 차는 뭐를 타고 뭐 가정은 뭘 해야 되고 그런 나름대로 정해진 국가적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통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오늘 제가 촬영을 하기 전에 오신 분 말씀처럼 요새 새로운 신세대들은 유명해지는 게 별로 추구하는 바가 아닌 신세대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 그리고 제 한 8년 정도 후배가 벌써 거의 10년 전에 한 결정이라서 그때 놀랐는데 유력 일간지 말 그대로 언론고시를 패스해서 유력 일간지에 한 5년 다니던 후배가 저녁에 있는 삶을 즐기기 위해서 그 직장을 아주 뭐 단호하게 사표를 던지고 흔히 사회적 통념으로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지방대 어떤 사무직으로 갔어요. 그 친구는 제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되게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중배님이 회사 그만두셨을 때 더 놀랐어요. 제가요? 지방대 교직원으로 가신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플랫폼 그렇죠. 노동자를 네. 선택하시는. 그렇죠. 네. 왜 그랬죠 그때? 네. 그때는 이원재의 매력에 빠져서. 아니 그건 아니고. 예. 하여튼 본인이 더 강하시다니까요. 네. 아무튼 그런 어떤 세상의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이랄까 어떤 선택하는 별종의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변한다면 또는 성공의 기준이 좀 변한다면 예를 들어서 패러노이드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자기의 어떤 성과물의 질을 높여가면은 세상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유능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격은 못됐지만 매우 일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공을 하죠.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의 성공 자체에 대해서 그걸 성공이라고 바라보기보다 다른 관점에서 성공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또 많아지면 그 성공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성공이 아니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것도 뭐 필요할 수 있겠지만 성공의 기준이 변하는 것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공의 기준, 그게 저는 여기서의 성공.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인데 불안이 아니고 안심한 시민일 때 성공한 나라가 되려면 갑자기 홍보 멘트 같긴 하지만 이게 진짜 성공이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참성장 지표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성장도 다른 그렇죠.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성공도 개인에게 성공도 다른 성공이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외분
항상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온 책들은 그 다 저희 저희의 연구 과제와 다 밀접한 또 연관이 자유안정성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자유안정성은 뭡니까? 네. 자유안정성은 다음 기회에 자유안정성은 쉽게 말해 저희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정책에 되게 관심이 갖고 주도적으로 그 부분을 솔루션을 찾아나가고 있는데 누구나 마음의 안정을 갖고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라고 그렇죠. 하는 모토를 내걸고 있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그게 자유안정성이죠. 그렇죠? 네. 제가 과히 틀리게 말한 건 아니죠. 안정적이면으로서 자유롭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성공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 사다리를 좀 잘 쓰셨을 것 같아요. 이태수 선생님, 이창곤 선생님, 윤홍식 선생님, 김재석 선생님 다 저희 잘 알고 남기철 선생님 다 같이 토론도 하시고 네. 했던 분들이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책의 저자 중에 한 분인 윤홍식 교수님하고 저희가 곧 만나서 좀 더 저자의 풍부하고 더 자세한 얘기들을 한번 들어볼 기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들고 온 책이 있습니다. AI가 답하다. 일본에게 남은 시간 이런 책인데요.